네, 한나라당 전당대회 닷새 앞으로 다가왔죠. 이 법원이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선 룰을 다시 의결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당대회가 연기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재원 시사평론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나라당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소집됐는데 경론 끝에 당대표 경선 이 선출 방식을 다시 의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알아볼까요? 예, 정당법에 보면요, 정당의 의결은 서면 의결은 할 수 없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리 서면을 받아두고 자신의 의도대로 의결을 하는 이런 어떤 비민주적인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 규정을 해둔 것인데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바로 정당 민주주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당에서 이런 단순히 전국위원회라든가 이 대표자 수임위원회를 열면 사실 전국에서 모여드는 그 위원들 숫자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관례적으로 네. 이런 서면 의결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당내의 문제를 직접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은 법원에서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나라당에서 전당대회 또는 이 전국위원회에서만 이 당헌 당규를 개정할 수가 있는데 예. 이번에 741명의 전국위원 중에서 과반수인 371명이 출석해서 의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64명만 출석을 했고 위임장으로 266명이 의결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무효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이제 경선 룰 뼈대를 좀 자세히 짚어보면요. 이 선거인단 21만 명, 투표 결과 70%, 또 여론조사 30% 이렇게 반영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 친이, 친박, 또 이 중립 소장파, 치열한 힘겨루기 끝에 결정된 안이기도 한데 좀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서 당초 지금까지 이제 전당대회는 선거인단 10,000명에 의해서 투표를 하고 나머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30%를 반영해서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 왔는데요. 네. 이것을 이번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자는 의미에서 선거인단을 21만 명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1인 2표제를 1인 1표제로 바꾸고 또 여론조사를 폐지하는 안으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또다시 개파 투표를 의도할 것이다라는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서 의원총회와 또 특히 소장 쇄신파들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은 전국위원회에서 1인 2표제로 환원되고 여론조사 30%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내용으로 경선 룰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거인단이 21만 명으로 늘고 여론조사와 1인 2표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이런 것이 결국은 개파 투표를 조금 방지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표와 또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미 전국 유세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무효화된다면은 이제 21만 명으로 늘린 선거인단 수, 전국위원회 의결 이전에 10,000명으로 또 다시 줄여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전당대회에서의 경선 규칙이 개정되지 못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전당대회 대의원 10,000명이 1인 2표제로 투표를 하고 여론조사를 30%로 반영하는 기존의 전당대회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 한나라당이 아마 여당으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정도의 큰 혼란에 빠질 텐데요. 그래서 그 결과 한나라당 내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기존의 경선 규칙으로 확정된 21만 명 투표의 여론조사 30% 반영의 현재 경선 룰을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네. 전국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고 또는 정급하면 전당대회 당일날 추인을 받는 그런 형식의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또 이제 토요일에 전국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재적위원회 과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가 이제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역대 전국위원회에서 한 번도 이 과반수가 참석해서 투표를 해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요. 네. 741명 중의 과반수인 371명이 출석을 해서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전례가 없는 일이고, 또 이 사람들이 제적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이 전당대회 규정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무려 371명 이상이 출석을 해서 371명이 찬성 투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조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한나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전국위원들 전부 불러 모아서 투표에 임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최악의 경우 이제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전당대회가 연기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그래서 예. 이 상식적으로 보면 전당대회 연기가 불가피한 지금 상황이긴 한데, 네. 이것도 또 정치 행사이기 때문에 예컨대 전당대회 당일날 지금까지 투표해온 경선 규칙을 그대로 승인하는 이른바 추인의 방법으로 전당대회장에서 전당대회 대의원들이 의결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연기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또 개파 간 갈등 재현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이 전당대회 경선 규정이 10,000명에서 21만 명으로 늘어나고 여론조사가 폐지되면서 결국은 그동안에 친위 직계 의원들이 모임을 해서 친위 직계에서 내세운 이른바 관령 대표들이 전부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청와대나 또는 친위계가 직접 당을 주무르는 그런 형식의 당 운영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21만 명으로 늘리고 여론조사를 그대로 갖고 감으로써 결국은 쇄신파 또는 친박계에서도 당 지도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제 이렇게 당에서 어떤 전당대회의 경선 규칙이 무효화된 상황이라면 차라리 여론조사 30% 반영하는 것을 폐지하고 다시 1인 1표제로 환원하자 하는 친이계의 공세가 있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한 쇄신파나 소장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이런 개파 간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투표를 며칠 앞두고 꼴대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이 공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만만치 않은 걱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잘 수습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